게임에서 점프는 가장 익숙한 버튼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점프는 단순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플레이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언제 위험을 감수할지, 공중에서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결정합니다. 같은 장애물을 넘어도 점프의 높이와 속도, 공중 조작의 정도가 달라지면 게임의 감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점프하는 건 단순한 액션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게임의 손맛을 바꾸는 수많은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프의 기본 물리부터 게임마다 점프를 다르게 설계하는 이유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공중에 있는 동안 매 프레임 일정한 중력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위쪽 속도를 5라고 해보죠. 그리고 공중에서는 매 프레임 1만큼의 아래 방향 가속도를 더합니다. 그러면 속도 5로 올라가던 캐릭터는 다음 프레임에 4, 3, 2처럼 조금씩 느려집니다.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캐릭터는 점프의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중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래쪽 속도 1, 2, 3, 4처럼 점점 빠르게 떨어집니다. 평평한 지면이라면 보통 처음의 상승 속도와 비슷한 크기의 낙하 속도가 되었을 때 착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Y축, 즉 세로 방향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X축의 가로 이동은 현재 속도를 유지하거나 조금만 감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게임에는 최고 속도와 관성도 들어가지만 중요한 건 점프의 사양이 게임의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점프를 보면 상승 속도는 비교적 느립니다. 즉, 올라가는 동안에 중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고점 이후에는 속도가 빠르게 전환되어 하강이 상승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버튼을 누르는 시간에 따라 점프 높이가 달라지는 시스템도 이 구조와 잘 맞습니다. 메트로이드의 점프도 상승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낙하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둥실둥실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총알을 어느 높이에서 발사할지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그 높이를 조절하기 쉽게 만든 설계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마계초는 비교적 낮은 점프를 사용하고 공중에서는 좌우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점프하는 순간 이미 착지 지점이 결정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점프를 더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며 공격하는 히트앤런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것도 이 제한 덕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장기F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를 보겠습니다. 터보 이후 버전에서는 상승 속도보다 낙하 속도가 더 빠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더 강하게 바닥에 내리꽂는 듯한 인상이 생깁니다. 이동 궤적이 같더라도 속도만 조절해서 타격감과 손맛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에는 점프하기 직전 아주 짧은 준비 동작인 점프 스쿼트가 들어갑니다. 예전 작품은 캐릭터마다 이 시간이 달라 개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짧고 비슷한 시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 동작을 완전히 없애면 위 스매시 공격을 입력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점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0프레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매시 브라더스를 만들 때마다 점프가 꼭 지금과 같은 방식이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은 예전에 별의 커비 슈퍼 디럭스에도 썼던 방식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점프를 시작하는 순간 강한 상승 속도를 주고 직후 몇 프레임에는 아주 강한 중력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휙 올라가고 곧바로 급하게 감속한 뒤 이후에는 일반적인 중력으로 전환합니다. 플레이어의 반응이 조금 늦어도 조작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비교적 최근 게임 중에서 점프를 아예 다르게 다루는 사례를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점프킹은 점프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만큼 힘을 충전한 뒤 손을 떼는 순간 그대로 발사합니다. 한번 발사되면 방향이나 세기를 공중에서 전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눌러야 원하는 곳에 도달할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의 핵심 긴장감이 됩니다. 셀레스트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정밀한 조절을 만들어냅니다. 점프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지만 일찍 떼면 그 순간 훨씬 강한 중력이 걸려 상승이 뚝 꺾입니다.
초기 속도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버튼을 얼마나 오래 잡고 있느냐만으로 점프 높이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플랫포밍이 핵심인 게임이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높이 조절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롱맨 X의 대시 점프는 세로와 가로 움직임을 완전히 분리해서 얻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냥 걷다가 점프할 때와 대시한 상태로 점프할 때 최고 높이와 채공 시간은 똑같습니다. 중력은 오직 세로 속도에만 영향을 주고 가로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시 점프는 오직 이동 거리만 훨씬 늘려주는 순수한 이동 효율 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밌는 점프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높이와 속도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점프가 플레이어에게 어떤 판단과 감정을 만들게 하는가입니다. 점프하기 전에 거리를 재게 만들지,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게 할지, 착지 순간에 강한 쾌감을 줄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초기 속도, 중력, 공중 조작, 준비 프레임을 조금씩 바꾸고 직접 플레이하며 원하는 감각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런 숨은 양념이 움직임을 또렷하게 만들고 점프 하나에도 깊고 재미있는 게임 디자인을 담아냅니다.